분명 웃고 있는데 왠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 부드럽지만 단단하고 친절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 분명 미소 짓고 있는데 왠지 더 이상 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 착하고 친절해 보이지만 상대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선을 긋는 걸까요? 어쩌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좋은 사람과 만만한 사람. 그 사이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선을 긋는 기술입니다. 오늘 웃으면서도 상대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그들의 말투, 그들의 태도, 그들의 철학.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거리 경계선이 있습니다. 가까워도 괜찮은 사람, 딱 여기까지인 사람. 그리고 다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사람. 그 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관계가,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웃으며 선 긋는 사람들의 기술. 그들의 말투, 행동, 생각법.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처럼. 가까우면 상처받고 멀어지면 외롭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 두기는 관계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웃으며 선 긋는 사람들의 7가지 기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철학적 지혜들을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첫 번째 기술, 표정은 미소, 내용은 단호하게.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웃고, 늘 친절하고, 말투도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 앞에서는 누구도 쉽게 선을 넘지 못합니다. 괜히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 부탁할 때도 망설여지게 되고, 괜히 조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분명 표정은 밝고, 말투는 따뜻한데, 그런 사람에겐 보이지 않는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미소로 말합니다. 좋게 말하지만 흐리게 말하진 않아요. 아, 그건 어렵겠네요. 그 부분은 저와 맞지 않아요. 미소 뒤엔 분명한 자기 존중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기분 나빠할 줄 알았는데 은근 단호하네. 그들은 절대 얼굴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늘 웃어요. 부드럽게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건 제 선입니다. 여기까지가 좋아요. 그 이상은 불편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상대가 무례한 부탁을 할 때, 아,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해볼까요? 억지로 맞춰주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말은 부드럽게, 표정은 환하게, 그러나 내용은 분명하게.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죠. 인간 존엄의 핵심은 스스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표정을 관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썹을 찌푸리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 무의식적으로 눈썹이 내려가는데 이것만 주의해도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입꼬리는 억지로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한 표정을 유지하면서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만 살짝 미소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과하면 오히려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눈은 상대방의 눈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눈을 피하면 확신이 없어 보이고 너무 빤히 쳐다보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적당히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소리 톤은 평소보다 조금 낮게 유지하세요. 흥분하면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됩니다.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하면 상대방도 더 잘 들어주게 됩니다. 말하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말하면 감정적으로 들리고 너무 느리면 답답해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에서는 잠깐 멈추면서 강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표정은 미소, 내용은 단호하게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강력한 소통의 기술입니다. 이 방법을 익히시면 가족 관계도 더 편안해지고 사회적 관계도 훨씬 원만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내 뜻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첫 번째 기술입니다. 두 번째 기술, 즉각 반응하지 않기. 우리는 누군가가 무례한 말을 하거나 기분 상하는 행동을 하면 본능적으로 즉각 반응하려 합니다. 바로 화를 내거나 억지로 웃어넘기거나 혹은 상대에게 급하게 맞대응하거나.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잃는 게 있습니다. 내 감정의 주도권. 상대의 한마디에 내 감정이 휘둘리고 내 선택이 휘말리게 됩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기의 핵심은 내 감정을 먼저 바라보는 것, 상대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는 것, 생각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 한 박자 쉬고, 한숨 한 번 내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반응이 뭔지, 내가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그걸 스스로 묻는 시간입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약한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가는 아주 강력한 자기 통제의 시작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이 거슬리더라도, 오늘 어떤 상황이 불편하게 다가오더라도 그 순간 한 박자 멈추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내가 선택하세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대처법입니다. 누군가 선을 넘을 때 우리의 본능은 즉시 반응하는 겁니다. 싫어요. 왜 그러세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누군가 선을 넘었을 때 바로 반응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웃으며 선 긋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일단 가볍게 웃고 잠시의 침묵을 선택합니다.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정도의 그 잠깐의 침묵. 그 사이 상대도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은 저한텐 좀 불편하네요. 침착하게, 감정 없이 상대를 난처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입장을 확실히 말합니다. 화가 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즉시 반응하면 종종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의 판단은 대부분 객관적이지 못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각적으로 욱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이건 그들만의 훈련된 기술입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면 인간관계가 더욱 원만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순간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그게 그들의 힘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즉각 반응했더라도 나중에라도 잠깐 내가 너무 성급했나? 라고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더 성숙한 소통 방식을 만들어갑니다. 세 번째 기술, 사소한 농담에도 선 긋기. 가끔 이런 경우 있죠. 친한 척 하면서 선 넘는 농담. 그냥 농담인데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하지만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례함이나 차별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작은 불편함을 넘어가다 보면 점점 더 큰 선을 넘나드는 행동들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망신 주는 말. 이럴 때 대부분 웃어넘깁니다. 아, 뭐 그냥 농담이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웃으며 선 긋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상대가 그런 농담을 던지면
그 자리에서 살짝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 그런 말은 조금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런 농담은 선 넘으셨는데요. 톤은 장난스럽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상대도 순간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한테는 그 농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가볍지만 분명하게 농담 속에도 선을 긋는 겁니다. 선을 긋는다고 해서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진정한 유머와 재미를 찾게 됩니다. 나의 가치관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게 됩니다. 철학자는 말했죠. 유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공격을 웃으며 넘기는 건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이다. 가볍게, 그러나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농담이라는 말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진짜 유머는 모두를 즐겁게 만들지만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은 농담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농담이라는 틀에 숨어 책임지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말은 가볍게 했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은 무거울 수 있다는 걸요. 관계의 존중은 상대의 의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용기를 내어 선을 그어보세요.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불편하다는 신호를 명확히 주는 것. 상대가 농담이라 생각해도 내가 불편하면 그건 분명한 경계 침범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지키는 건 결국 내 몫입니다. 그렇다면 사소한 농담의 선 긋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싸우듯이, 절대 감정적으로, 절대 공격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짧고 명확하게 말하기. 그 말 별로 안 좋아요. 그런 농담 듣기 불편해요. 그거 좀 선 넘었어요. 둘째, 표정으로 메시지 보내기. 웃지 않기, 대꾸하지 않기, 가볍게 침묵으로 넘기기만 해도 상대는 느낍니다. 셋째, 분위기를 바꾸는 농담으로 되받아치기. 에이, 나 그런 농담 안 받습니다. 그 농담 좀 구식이에요. 넷째, 필요할 땐 단호하게. 장난이라도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타인은 나를 존중할 의무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내 기분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그걸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농담 한마디에도 내 자존감은 깎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사소한 농담이라도 내가 불편하다면 그 자리에서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선을 긋기. 그게 바로 진짜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평온과 자존감을 응원합니다. 네 번째 기술, 노라고 말할 줄 아는 미소. 그거 좀 해줄 수 있어요? 이번 일도 좀 맡아주면 안 돼요? 거절이 어려운 사람들. 늘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 그들은 거절할 때도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이럴 때 웃으며 선 긋는 사람들은 어떻게 답할까요? 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책임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지 마라. 거절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정직한 선택입니다. 그들은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다. 거절할 땐 거절합니다. 하지만 거절의 말투가 무례하지 않아요. 거절할 때도 웃으며 말합니다. 불편할 때도 농담처럼 넘깁니다. 하지만 그 속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선 긋는 순간 관계가 멀어질까봐, 나만 또 이상한 사람 될까봐. 그래서 억지로 웃고 마음에도 없는 대답을 하고 끝없는 부탁을 들어주고 그렇게 스스로를 점점 더 지쳐가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좋은 사람이라는 타이틀에 매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누구에게나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미소로 선 긋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영역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들의 비밀은 아주 간단합니다. 눈치가 아니라 기준을 본다는 것. 그들은 상대의 표정보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살핍니다. 상대의 기분보다 내가 이걸 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드럽게 말합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이번엔 힘들 것 같아요.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가끔은 침묵으로, 가끔은 짧은 미소로, 가끔은 장난처럼 넘기면서도 그들은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경계선을 보여줍니다. 상대는 그걸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쉽게 넘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느새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거절은 꼭 차갑게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선을 긋는 일은 꼭 싸우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드럽게 미소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억지 미소 대신 진심이 담긴 미소로 당신의 경계를 지켜보세요. 상대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내 감정에 먼저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필요할 땐 웃으며 말하세요. 사람들은 결국 당신이 허락한 만큼만 당신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미소로 선을 긋는 기술. 그건 결국 자기 존중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항상 웃는 표정, 항상 부드러운 말투, 거절이 미안해서 애매하게 넘어가는 순간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점점 소모될 겁니다. 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거절할 때도 자신감 있게 미소를 머금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기술, 책임 전가에 휘말리지 않기. 책임 전가는 자신의 잘못이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좀 해주지 그랬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상대의 책임을 나한테 넘기려 할 때 웃으며 선 긋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그건 제 몫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내 통제 밖이다. 하지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 자유다. 상대의 책임 전가에 절대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거나 설명하느라 진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짧고 단호하게 하지만 여전히 미소 띤 얼굴로 그건 아니에요라고 말합니다. 상대가 난처해지든 말든 내 감정을 지키는 게 먼저니까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감정, 선택,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을 떠안을 필요도 없고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이 경계를 명확히 할 때 비로소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여섯 번째 기술, 거리를 둘 줄 아는 태도.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막히고 너무 멀면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
부정적인 감정만 쏟아내는 사람. 나의 감정 상태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사람. 내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간섭하는 사람. 너를 위해서라며 원치 않는 조언을 강요하는 사람. 항상 나만 배려하고 양보하는 관계. 내 필요는 무시되고 상대방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관계. 나의 시간과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모든 사람과 친해질 필요 없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친해지지 않기. 사생활을 다 오픈하지 않기.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불필요한 관계로부터의 해방이다. 웃으며 선 긋는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와 감정을 함부로 퍼주지 않습니다. 질문이 들어와도 필요 이상 대답하지 않죠. 개인적인 질문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런 건 잘 얘기 안 하는 편이에요.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과는 그냥 자연스레 거리를 둡니다. 억지 친절도 없고 억지 불편함도 없습니다. 거리 두기를 통해 감정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개선됩니다. 선택적이고 질 높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공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적절한 거리는 관계의 종료가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7번째 기술, 상대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기.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실망하거나 서운해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감정을 달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이 습관이 되면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내 행동과 결정이 좌우되는 불안정한 관계가 됩니다. 선을 그었을 때 상대가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상대의 표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상대방이 화낸다고 해서 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실망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 반응과 논리적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섭섭해할 겁니다. 누군가는 짜증낼 겁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내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감정은 각자가 관리해야 할 영역입니다. 배려와 전적인 책임감은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웃으며 선 긋는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는 것. 내가 친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미소를 유지합니다. 상대가 뭐라 하든 부드럽게, 단호하게 자신의 경계를 지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당신의 감정은 이해하지만 제 선택권은 존중해 주세요. 압박하시면 대화가 어려워요. 자주 하는 실수들, 과도한 설명이나 설득 시도,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간단 명료하게 입장만 전달하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화낸다고 나도 화내면 상황만 악화됩니다.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단기적 평화를 위해 계속 양보하면 장기적으로 관계가 왜곡됩니다. 상대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으면 서로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관계가 됩니다.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나의 자존감이 향상됩니다. 상대방도 성숙한 방식으로 소통을 배우게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과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선택권을 인정할 때 만들어집니다. 상대의 반응이 두려워서 내 중심을 잃지 마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관계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내 평온은 타인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다. 상대가 인상 쓰든 말든 나는 여전히
부드럽게 웃으면서 내 선을 지킵니다. 착하다고 다 맞춰줄 필요 없습니다. 친절하다고 자존심까지 내려놓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만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웃으며 선 긋는 사람들은 상대의 존중을 받습니다. 그들의 미소 뒤에는 분명한 자기 경계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따뜻하지만 당당하게.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그 선까지밖에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을 그어보세요. 상대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는 건 당신의 몫입니다. 사람들은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친절한 사람, 배려심 많은 사람, 늘 웃어주는 사람. 하지만 슬픈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드럽기만 한 사람은 어느 순간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 내가 한 걸음 양보하면 상대는 두 걸음 들어오고, 내가 한 번 참으면 상대는 두 번 더 선을 넘습니다. 결국 나는 점점 지쳐가고 상대는 점점 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다고 차갑고 딱딱한 사람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상냥함은 내 장점이니까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 상냥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로는 웃으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때로는 가볍게 농담처럼, 여기까지만. 때로는 침묵으로 상대의 요구를 거절할 줄 아는 것. 상대의 눈치를 보기보다 내 마음의 평온을 먼저 살피는 것.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감정과 선택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것도, 내가 호의를 보이는 것도 모두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기대에 끌려가지 마세요.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내가 불편해지는 선택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거절할 수 있고, 상냥하게도 단호할 수 있고,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나 자신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작은 한마디의 연습만 시작하면 됩니다. 그건 좀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건 제 영역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착함은 약함이 아니고, 상냥함은 무능함이 아닙니다. 부드럽지만 절대 당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이후의 당신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사연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별책룸이었습니다.